광역 행정으로 추진돼 온 교통망 구축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첨예한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걸림돌입니다. 순천에 대형 예술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민간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이미 시의회 동의 절차도 끝나 연내 개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내일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됩니다. 선체가 인양되면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날씨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 경선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승부처이자 출발점인 호남에서 후보들은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이 끝났습니다. 최대 승부처이자 출발지인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7일 광주에서 진행될 호남 권역 순회 경선에서는 1차 모집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표만 집계됩니다. 1차 모집 당시 선거인단 규모는 163만 명. 특히 ARS 투표 신청자가 132만 명으로 이 가운데 호남 선거인단은 21%에 해당하는 27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중 호남 인구의 비율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그만큼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들은 정당의 뿌리이자 순회 경선의 출발지인 호남에서 승기를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은 광주 전남 공약을 내세워서 과반 득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헌정농단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 호남에서 될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실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2002년 경선 때처럼 제2의 노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는 이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선명성을 드러내는 한편 전두환 표창 발언을 비판한 안 지사를 공박했습니다. 해프닝 같은 말실수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은 없다. 그것보다는 수천 배 더 큰 잘못이 학살 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모레 광주 방문을 포함해서 2박 3일간 호남의 일정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판도를 가늠하게 될 호남 경선이 다가온 가운데 내일은 광주 전남 27개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내일 세월호가 인양되면 오후쯤에는 세월호 선체를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변수인데요. 현재 풍랑특보가 내려진 바다는 자정을 넘기면서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의 무게는 7,900여 톤, 퇴적물 등을 포함한 수중 무게는 10,00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지선 두 척이 양쪽에서 유압을 이용해 인양줄을 끌어당기는데 수면 위 13m까지 들어올립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옮겨 목포신항에 거치되기까지 예상되는 기간은 13일 안팎. 본 인양을 시도할 경우 처음 선체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시점은 6에서 8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이 물 밑에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굉장히 이제 이 부력도 많이 이제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체 거치까지 성공하면 선체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잘라내 바로 세운 뒤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 정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유가족들이 미수습자들의 온건한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이유로 선체 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취하한 상태. 일단 인양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다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모든 기운과 모든 기도를 갖다 현장으로 몰아줘야지 되는 게. 인양 시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세월호 유가족 100여 명은 진도를 찾아 대기한 뒤 인양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작업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되면서 전라남도가 인양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5개 반 40여 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인양 지원본부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 해역에는 바지선 두 척이 선체 고정을 위한 정박 작업을 마쳤고 반잠수식 선박이 배치되는 등 인양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광양시가 추진 중인 도립예술고 신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총무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창예술고 신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일정으로 광양시의 지원 계획이 이달 안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19년 학교 설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예술고 설립과 관련해 당초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 계획에서 신축하는 쪽으로 변경하고 관련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이미 3차례 부결됐습니다. 오는 4월 12일 실시될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여수 나 선거구 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김승호 국동주민자치위원장과 국민의당 후보인 이정만 순천지원 여수시 법원 조정위원이, 순천 나 선거구 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강형구 전 순천시 의원과 국민의당 후보인 김호준 전 나간 원예협회장이 각각 2강 구도를 만들고 있으며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들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23일과 24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30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일부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논평을 통해 과거 법을 어긴 인물에게 조례제정 권한 등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자진 사퇴하고 각 정당도 전과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 뒤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7명 가운데 4명은 폭행이나 위증, 무면허 운전 등 개인별로 많게는 5건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여수와 순천, 광양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까지 실시했지만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멀게만 느껴졌던 여수와 광양은 이순신대교로 연결됐고 여수와 순천도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여수에서 순천이나 광양으로 갈 때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여수와 순천 광양시장은 이 같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세 개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광역교통망은 수년째 실무협의회 수준에 머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개 시는 교통망 구축이 지지부진하자 최근에는 실행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까지 시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시와 시 사이를 시내버스 노선으로 연결해 무료 환승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광역교통망 구축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치단체 간 시내버스 운행 횟수나 운행 거리가 서로 달라 버스업체마다 수익을 따지는 이해관계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장은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년 1월에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더 실무 선에서 이것을 더 실무 있게 더 관영의 스탠다드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세계 시의 시민들이 이제 확실하게 같은 공동체적인 동질감을 가지는 그러한 동지권을 만드는데 우리가 모두 발벗고 나서야 되는. 최근 조사에서 지역민의 70% 이상이 광역교통망 구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광양망권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가 성공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안착될지 성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대규모 예술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수목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독특한 관광 콘텐츠에 순천시도 시의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이탈리아 유리공예품들이 신비한 분위기를 발산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황실 도자기를 재현한 전시물과 500호에서 700호에 이르는 대형 미술 작품들, 초대형 옥 조형물과 분재료 등 독특한 작품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유혹합니다.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 내 특별관에 설치된 새로운 볼거리들입니다. 나무 자체가 생동감도 있고 또 활력도 있어 보이고 나무 크기라든지 이 생긴 이 수행이라든지 볼 때 아주 대단합니다. 이 전시물들은 이제 곧 순천 교외 대규모 야외 공원으로 옮겨져 개성 있는 관광 콘텐츠로 다시 태어납니다.
상사면 용암리 5만 제곱미터 부지에 140억 원이 투입돼 조성 중인 순천예술 테마파크. 세계적인 예술품들을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코자 노력했습니다. 순천시도 투자를 유치하며 진입로 일부의 보강공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 관광 분위기와도 맞고 순천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측은 이달 중 순천시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곧바로 전시관 공사에 들어가 빠르면 올 연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 명당 3지구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성토재 반입을 통해 태인동 명당지구 43만 7천여 제곱미터에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모두 794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 12월까지 명당 3지구가 조성되면 3.3제곱미터당 80만 원 이하로 공장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며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순천 지역의 전기차 보급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순천시는 올해 지역 내 전기차 구입 희망자에게 한 대당 최고 2,200만 원을 지원해 모두 227대를 보급하고 오는 2020년까지 누적 보급 대수를 1,200여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연간 50여 대 수준으로 지원하는 인근 여수와 광양시보다 전기차 보급량을 크게 늘려 대기질 개선과 함께 생태도시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시와 LG화학 여수공장이 여수산단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오늘 LG화학 SM 공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산단 안전문화 캠페인은 삼남 석유화학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오는 31일 GS칼텍스에서 연이어 펼쳐집니다. 현직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관내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50살 이모 경찰관이 해룡산단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 씨가 본인의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외식업 단체의 지부장 선거를 둘러싸고 일부 업주들이 불공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여수시 지부 일부 회원들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로 외식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김모 씨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김 씨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입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고흥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흥구는 지난해부터 예산 52억 원을 들여 고흥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스 공급 개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현재 대부분의 설치 공사가 마무리됐다며 이번 달 말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또 수요자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부터 2년 동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18일부터 관광 노선의 항공 운임을 평균 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